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아픈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아직도 현관문 앞에서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기다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문을 닫으십시오. 그 기다림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인생 연장선이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연금도 아닙니다. 자녀는 당신의 손을 떠나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당신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서운함의 그림자는 사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여전히 당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싶어 하는 낡은 집착의 마지막 잔재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시간을 되찾을 때입니다. 자녀들의 빈자리를 서운함으로 채우는 대신 나라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위한 위대한 계획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찬란한 인생 2막을 여는 첫 번째 용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서운함은 자녀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 마음속에 기대라는 이름의 덫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으니 너희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무언의 계약서. 하지만 자녀는 그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50년 전의 효도는 물리적 동거와 잦은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효도는 다릅니다. 그것은 부모의 독립과 자녀의 평안입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덜 감사하거나 덜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당신이 만들어준 튼튼한 뿌리 위에서 자신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부모의 시선에서 자녀의 부재는 외로움이나 서운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바꾸어 보십시오. 자녀의 부재는 곧 당신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순금입니다. 더 이상 명절이나 주말에 자녀들 식사 준비를 위해 시간을 비워두지 않아도 됩니다. 불시에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옷차림과 집안 정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 오롯이 당신의 취향, 당신의 건강, 당신의 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주 오지 않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낄 시간에 당신은 이미 잃어버렸던 20대의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등산 모임에 나가고 평생 읽고 싶었던 책을 쌓아두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빈자리는 신이 당신에게 내려준 백지 수표와 같습니다. 그 수표에 어떤 꿈을 적어 넣을지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자녀 세대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 세대가 겪었던 것과는 또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 당신 세대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직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와 부채 치솟는 집값과 교육비, 대출이자 등 경제적 압박은 숨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주 양육의 이중고 맞벌이가 보편화되면서 손주를 돌보는 일은 자녀들의 희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댁 방문을 미루는 것은 당신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조차 간당간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주말의 짧은 시간은 릴린 잠을 자고 집안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아이들과 잠깐의 평온을 찾는 생명 유지 장치와 같습니다. 그 생명 유지 장치까지 부모에게 와서 헌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을 더 얹어주는 일입니다. 특히 며느리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시어머니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한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의 친정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소중한 딸입니다. 며느리의 마음속 주말 달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순위 자신의 가정을 위한 시간 휴식, 아이 돌봄, 부부 관계 회복. 2순위 자신의 친정 부모님을 위한 시간 심리적 안식처. 3순위 시댁을 위한 시간 의무와 예의. 당신이 며느리에게 잦은 방문을 기대할수록 그녀는 1순위와 2순위 시간을 깎아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그들의 3순위 시간을 포기하고 1순위와 2순위 시간을 지켜줄 때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양보입니다. 그 양보는 결국 당신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나를 위해 살지 못한 시간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배우자를 보필하며 희생이라는 이름의 미덕을 강요당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이제 그 미덕을 버릴 때입니다. 희생은 당신의 과거일 뿐 이막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언의 확장 기다림과 움직임. 기다림은 늙게 하지만 움직임은 젊게 합니다. 서운함은 고독을 낳지만 몰입은 충만을 낳습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항해 그 자체입니다. 항해사가 돛을 올리지 않고 항구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낭비입니다. 이제 당신의 돛을 올리고 당신만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나만의 황금 시간표 설계. 자녀가 오지 않는 주말을 텅 빈 시간이 아닌 황금 시간으로 규정하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마음은 다시 서운함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황금 시간표를 채울 7가지 핵심 분야. 지적 호기심, 충족 학습 외국어, 역사, 철학 공부 시작. 평생 학습은 뇌를 젊게 하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육체의 활력 건강 걷기, 요가, 근력 운동. 당신의 건강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회적 관계망 확장 교류 동호회, 봉사활동,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십시오. 창조적 활동 취미 그림, 사진, 목공, 글쓰기.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은 서운함을 압도합니다. 영적 평화, 성찰, 명상, 종교 활동, 자연과의 교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평온을 찾으십시오. 여행과 모험, 탐험, 국내외 여행. 자녀에게 부재를 허락받을 필요 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기술과의 친화 미래, 스마트폰, 태블릿, 인공지능 배우기.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찾아와야만 행복해지는 나는 불완전한 나입니다. 자녀가 오든 안 오든 나는 나 자체로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존재라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서운함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할 주문. 나는 내가 열심히 키운 자녀의 삶을 존중한다. 나는 자녀의 부재를 나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 나는 나 자신이라는 우주를 탐험하는 위대한 탐험가이다. 당신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 이전에 우주가 부여한 고유하고 독창적인 한 명의 인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짐이 아닌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잘 지내니? 힘들면 연락해. 나는 내 걱정 말고 내 걱정만 할게. 나는 요새 골프 배우느라 바빠. 이 한마디가 수십 번의 방문 요청보다 더 깊은 사랑을 전달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닌 놓아주는 것. 진정한 사랑은 그 존재를 붙잡아 두려는 집착이 아니라 그 존재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와 며느리는 이제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노년의 미덕은 자애로운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다만 멀리서 묵묵히 응원하고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만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존재해 주는 것. 이것이 놓아줌의 철학입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자녀들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발적인 사랑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오는 방문보다 그리움으로 오는 5분의 영상 통화가 훨씬 더 값진 법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중에 은퇴하면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미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인생을 강물에 비유하는 지혜. 인생은 저수지가 아니라 강물입니다. 저수지는 물을 가두고 고여 썩게 합니다. 강물은 쉼 없이 흐르며 새로운 바다로 나아갑니다. 자녀에 대한 서운함을 마음에 가두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 기쁨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은 당신 인생의 태양입니다. 자녀가 당신 주위를 돌아야 하는 위성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빛을 내어 당신의 우주를 환하게 밝히십시오. 빛을 내는 태양에게는 굳이 위성이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5060 가장 아름다운 독립의 나이, 50대와 60대는 생물학적 나이로 볼 때 가장 지혜롭고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었으며 시간적 여유가 생긴 최적의 독립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자녀에 대한 걱정과 서운함으로 낭비하는 것은 수십억 원짜리 보석을 길거리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작가, 전 세계를 누비는 여행가, 지역 사회를 이끄는 봉사자, 자신만의 기술을 배우는 학생.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걸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종결선언, 서운함을 축복으로 바꾸는 주문, 마지막 명언과 다짐. 서운함은 이제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서운함을 나를 위한 연료로 바꾸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찾아오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당신의 새로운 다짐. 나는 너희들의 바쁜 삶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효도임을 안다. 너희가 찾아오지 않는 시간은 나에게 나 홀로 여행을 떠날 시간을 선물해 준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의 부모가 아닌
너희가 존경하는 멋진 인생 선배로 살아가겠다. 서운해하지 않겠다. 대신 내 인생을 완성하겠다. 이 모든 독립선언을 실행했을 때 당신은 뒤로소 진정한 평화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는 자녀가 자주 찾아와서 생기는 임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행복의 책임자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오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자녀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빛에 비치는 당신의 모습은 서운함에 지친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유롭고 빛나는 어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진정으로 감사하게 느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당신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